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막리뷰입니다. 오랜만에 넷플릭스 작품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뭐 넷플릭스 작품 중에도 극장 개봉을 거치는 경우가 있죠. 뭐 얼마 전에 그레이맨 같은 영화들이 그랬는데, 이 영화는 극장 개봉 없이 바로 넷플릭스로 8월 5일 바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 뭐 카터라는 제목이지만 뭐 주원의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한국 영화입니다. 그 주원과 이성재, 정소리, 김보민, 정재영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본은 정병식, 정병길, 그러니까 감독인 정병길과 그다음에 그의 형이죠. 웹툰 작가고 영화를 만들기도 한 이제 지금 뭐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출품하고 있는 영화를 연출하기도 한 혐오의 스타라는 영화를 연출하기도 한 정병식 감독이 같이 각본을 썼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영화는 정병길 감독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일단 영화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정병길 감독은 특이하게도 액션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한국에서 드문 액션 영화 전문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분은 원래는 우린 액션 배우다란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름이 알려진 특이한 케이스죠. 이 정병길 감독은 그 정두홍 감독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액션 스쿨에서 실제로 다큐 스턴트맨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본인이 스턴트맨으로서의 자질보다는 영화를 잘 만든다는 사실을 오히려 알게 되어서 영화 감독의 길로 들어선, 원래 이제 배우를 희망했었던 거죠. 그런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연출한 영화들이 그래도 성공적이어서 뭐 나름대로 지금 경력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2005년도에 이제 단편 영화죠. 이 서울 액션 스쿨에 있는 자기들과 일종의 습작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액션 스쿨이 영화를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 스턴트맨으로서의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 칼날 위에 서다라는 영화를 이제 단편 영화를 만들었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액션 배우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이런 영화적 연출력을 인정받아서 만든 이제 상업 영화로 만든 영화가 내가 살인범이다죠. 일본에서도 리메이크가 될 정도로 꽤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내가 살인범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경력을 쌓은 다음에 악녀를 만들게 되는데, 이 영화가 지금 현재 정병길 감독의 현재의 노선을 확실히 보여주는 영화라고 말 수 있습니다. 이 악녀는 국내에서의 반응, 그러니까 특히 이 평론가, 기자평론가의 반응을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죠. 이 영화는 사실 호불호가 뚜렷한 영화고, 이 액션 장르 반면에 이제 서양에 있는 소위 말하는 양덕들에게는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김옥빈 배우의 원탑 킬러 액션물이고요. 사실 이 영화의 플롯을 이야기하는 거는 전형적인 이야기죠. 뭐 니키타를 비롯한 뭐 니키타나 뭐 홍콩 영화의 뭐 그런 설정의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니키타를 위시한 뭐 대표적인 영화가 그런 영화니까 그 영화의 완전히 하드코어 버전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터사이클 장면 같은 경우는 존윅3에 차용될 정도로 상당히 액션 장르 팬들에게는 화제를 모았던 영화고, 과격한 이 여성 액션 킬러물의 스타일을 정립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게 두드러진 거는 카메라의 액션, 그 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 굉장히 뭐 날아다니는 카메라라고 할까요? 어지러울 정도로 엄청난 그 원테이크를 통한 이제 그 역동적인 액션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악녀를 호평했던 거죠. 그래서 악녀는 일반적으로 액션 영화를 선호하는 관객들을, 그리고 과격한 액션을 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관객들이 받아들이는 이 그 감정과 일반 관객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병길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이 이제 이 악녀의 스타일을 잘 보여줬고, 카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과격해진 액션 스타일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 원테이크 액션 시퀀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심화 탐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의 그 경향을 보면 일단 플롯은
익숙한 플롯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이 카터라고 하는 인물은 영화의 초반부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설정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지워져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상황을 더 붙여줘요. 그래서 이 DMZ라고 하는 바이러스, 뭐 비무상시대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 되게 좀 성의가 없는 이름이지만 DMZ 바이러스라고 하는 상황이 남북한에 퍼져 있고 북한이 그것이 만연돼 가지고 이것의 치료약을 그 항체를 가지고 있는 소녀가 있는 거죠. 하나라고 하는 이 소녀가 그 자기 그 연구자였던 아버지, 이 아버지와 함께 북송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남북한이 남한은 바이러스에서 이제 그 일종의 해제가 된 상태고 북한은 바이러스가 만연되어 있어서 붕괴 위기 정도에까지 가 있는 상황에 엉켜 있어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항체를 가진 이 소녀를 놀고 있는 건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건 주로 미국의 CIA 요원들이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설정이 엉키고 설켜가지고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플롯 자체는 사실 생각보다는 이 영화가 단순한 게 흘러가진 않아요. 이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역학관계, 그러니까 이게 한국 영화라는 특성들을 일치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펼치는데 음악 같은 걸 보시면 국악적인 음향 같은 것들을 긴장감에 있는 배경음으로 부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계속 움직이는 그런 액션 시퀀스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시작하자마자 벽두에서 등장하는 주원의 장면은 지금 요 지금 뭐 문신의 형태도 사실 이제 먹을 이용한 그런 붓의 붓자국 같은 형태의 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 상태에서 깨어난 자기가 누군지 각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난 이게 요 설정 이제 본 아이덴티티가 가장 대표적인 영화죠. 그런 설정을 가지고서 깨어나서 그리고 자기의 이제 귀에서 계속 들리는 이제 귀에 몸이 신체에 박혀져 있는 지시 명령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설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들이 명령이 떨어지고 계속 움직인다는 설정 자체가 정병일 감독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이제 자기 그 공개되어 있는 비하인드 같은 영상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원테이크 액션 시퀀스를 살리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계속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카메라는 이 뒤를 계속 쫓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의 움직임을 극대화해서 가니까 그것이 주로 어떤 설정샷으로 사용되냐면 POV로 쓰는 거죠. 포인트 오브 뷰의 관점에서 이용되고 있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POV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관점이죠. 이런 관점. 뭐 옛날에 뭐 누굽니까? 존 카펜터가 할로윈에서 쓰면서 했던 이제 그 관점, 뭐 살인자 관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관점으로 쫓아가는 건데 정병일 감독이 이것을 이제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캡처 화면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소형화되니까 이것들을 이제 드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CG를 사용한다거라든가 계속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담아내려고 하는 건 실제로 액션 시퀀스를 취하고 있는 스턴트맨들 그리고 배우들의 모습의 움직임을 최대한 극적으로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사실은 과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심지어 스카이다이빙 장면도 실제로 촬영한 부분이 있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역동적이고 와이어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 지금 약간 카카오톡이 오른 바람에 당황스럽습니다. 어차피 원테이크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와이어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와이어 같은 걸 쓰고서 정지화면을 돌리고 카메라를 돌린다든가 이런 식의 화면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룩은 어지러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광각 카메라를 극대화 시키면서 영화의 그런 역동성을 최대한 키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드론 캠 같은 게 그 앰뷸런스 같은 영화에서도 드론 캠을 사용해 가지고 그 제작비를 크게 쓰지 않으면서도 실사 촬영 장면에 에너지를 쓰거든요. 근데 이 카터도 마찬가지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장점은 바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사실 연출자는 뭐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의 감독은 액션을 표현하는 것에 최고의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액션 장면들의 시퀀스를 만들어내려면 배우와 그 다음에 액션 스턴트맨들 이들이 계속 합이 잘 맞아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카메라맨이 보이시죠? 이 장면을 추락하는 장면에서 이 장면을 쫓아가고 있는 카메라맨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들은 서울 액션 스쿨에서 많이 찍었던, 그러니까 이제 스턴트맨들의 촬영 방식이죠. 그러니까 감독이 스턴트맨의 촬영 방식이다 보니까 그것의 극한을 갖다가 사실 이 영화에서 보여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된 제작비를 통해서 정말 뭐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판타스틱한 이런 액션 장면들도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는 사실 능동적으로 이 영화를 즐기려고 한다면 영화의 그런 어떻게 보면 과장되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현실감이라기보다는 과장된 걸 그냥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넷플릭스 영화를 감독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넷플릭스는 돈만 대주고 그 다음에 감독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병길 감독도 아마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갖고 주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상업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을 좀 적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스타일의 극단들을 한번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액션 시퀀스가 정말 엄청 스펙타클하게 벌어지죠. 근데 갖고 있는 건 이제 대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피로감이 분명히 이 영화는 있습니다. 영화가 계속 쉼이라고 하는 공간적 그 시퀀스, 액션 시퀀스가 초반에 펼쳐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첫 장면은 오프닝 시퀀스는 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카터에게 CIA 요원들이 밀어닥치고 그들과 깨어난 카터가 맞서 싸운 다음에 점프를 해가지고 옆에 있는 야쿠자들이 있는 일종의 목욕탕에서, 그러니까 사우나실이죠. 뭐 그런 이스턴 프로미스 같은 영화를 생각하면 그 영화가 떠올리는 거죠. 그 시퀀스가 되게 길게 펼쳐져요. 거의 뭐 사륙 장면이죠. 살상 장면으로 거의 벌거벗은 카터가 일방적으로 뭐 수십 명의 이 적들을, 야쿠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뭐 사실 개연성은 사실 없어요. 뭐 그냥 뛰어들다 보니까 거기 야쿠자들이 있었고, 야쿠자들이다 보니까 칼들을 들이밀 수 있었다는 거고, 하필이면 벌거벗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몸의 육체를 강조하고 전시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가 이제 이 첫 번째 액션 시퀀스고, 그것이 그냥 끝나지 않고 시장으로 가는 시퀀스로 또 이어진단 말이죠. 시장 시퀀스로 또 액션 시퀀스가 CIA 요원들과 또 맞붙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한국의 길거리를 막 종횡무진하면서 뛰어다니는 것이 오프닝 시퀀스에 상당히 길게 찍혔습니다. 넷플릭스에 이제 보시면 사실 이 영화 길이가 짧지 않거든요. 카터라고 하는 영화가 무려 134분이에요. 2시간 14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액션 팬들이 아니라고 하면 이 영화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액션입니다. 그냥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여기 지금 영화의 스틸에는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대머리가 되는 좀비들 같은, 그러니까 이 DMZ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신체 강화 능력을 보여줘서 폭력성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요? 28일 후 같은 분노 바이러스로 소재하고 있는 일종의 좀비물의 확장 버전 같은 스타일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출몰하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그들도 그냥 사람만 보면 들이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엉켜 있는 거고, 그런 시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녀 하나라고 하는 소녀는 일종의 매개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캐릭터라기보다는 액션에서 이 소녀를 보호해가지고 이 소녀를 탈취하기 위한 것이 일종의 이 영화에서 모든 존재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 소녀는 존재 자체가 항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녀를 쟁취하는 것은 결국 권력을 얻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오토바이 시퀀스가 길거리에서 또 펼쳐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그 쫓기는 카 체이싱 씬인데 그것이 이제 오토바이로 펼쳐지는 거죠. 그 장면이 이제 또 역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 예고편에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이 장면이죠. 사실 이것도 개연성을 따지자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카트라는 영화는 사실은 액션이 주이고 그 다음에 플롯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영화 자체에 대해서 이 자체 완성, 이 영화의 드라마적 완성도라든가 장르적 완성도를 추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종의 이건 정병일 감독의 실험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걸 뚫고 나간 다음에 다시 비행기 시퀀스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행기에서 이 스카이다이빙까지 이루어지는 공중 시퀀스가 또 펼쳐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마지막에 또 연구소 장면.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시퀀스가 여기서 촉발되는 장면인데, 요 장면이에요. 남북한이 협력한다는 설정을 가지고서 가지고 있고, 후반부로 가면 이제 이성재 배우도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카터가 또 이제 그 사건의 이제 실체를 파악해가는 뭐 그런 설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 그 장면 역시도 카터가 적들에게 이제 탈취하고 연구소를 이제 공격해서 살아남고 뭐 이렇게 이래야 되는 이제 미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터라고 하는 이 영화는 사실 이제 호불호나 장단점이 분명할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주원이란 배우가 신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액션 연기를 해내는 것은 사실 그 장면 자체로 사실 노고가 대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장인의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야, 그렇다면 이제 아쉬운 지점이 뭐냐면 이 영화가 그 액션의 욕심들, 그다음에 플라잉 거의 뭐 카메라가 날아다닌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움직임들이 갔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어색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CG 장면들 같은 게 있는데 가령 도로 시퀀스에서 이런 지금 이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도 차가 한 3대가 붙어가지고 이걸 계속 종횡무진 움직이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배경이 뭐 실제 달리는 차량에서 찍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그 장면에서 나중에 이제 배경이 붙는 부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공간들이 약간 위화감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뭐 스카이다이빙 장면에서도 이 장면은 사실 이 장면 자체는 깔끔하게 찍힌 부분인데 이건 실제 이제 실사 장면일 거예요. 아닌 장면들도 있거든요. 실제 액션을 펼치는 장면들에서 경우는 그것도 위화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헬기 시퀀스의 경우도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찍었을 거란 말이죠. 배경은 이제 달리는 장면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요 헬기에서 뛰어드는 이런 장면들인데 사실 이건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와이어로 이제 다 커버를 하고 이거를 갖다 날고 딸리고 이제 자유로 하다 보니까 어색한 면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액션 장르물로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선 자체를 중시하는 분들, 그러니까 영화에 이제 그런 감정이입이라든가 감정선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이 영화는 약간 생경한 스타일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 스타일리시하기만 한 영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액션이라고 하는 그 장르적 성격, 그 새로운 비주얼을 추구하는 누군가에게는 또 매력이 있는 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영화를 보면 뭐 하여튼 여러 편의 영화들이 생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기 시퀀스 장면은 크라잉 프리맨이라고 하는 그 일본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에서 많이 보여지는 벌거벗은 장면, 그 다음에 이스턴 프로미스 같은 영화에서 보여지는 장면이죠. 그 저기 목욕탕 사우나 시퀀스 이런 액션 장면의 확장 버전 뭐 이런 면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좀비 장면 같은 경우는 28일 같은 영화에도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뭐 킬러의 설정 이런 설정들은 본 아이덴티티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스타일적으로는 하드코어 헬리가 생각이 나죠. 하드코어 헬리라고 하는 영화가 그 1인칭 액션 시퀀스로 거의 영화를 거의 다 채우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스타일의 액션 시퀀스의 거의 초창기 스타일의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런 스타일의 영화들 중에는 아마 정병일 감독이 거의 현재 수준에서 가장 복잡한 시퀀스를 구현해내고 있는 영화라고 보입니다. 카트라고 하는 영화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개성이 있는 영화긴 한데 그런 면이 또 영화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카트라고 하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뭐 복잡한 그 남북한의 상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퀀스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 의뢰이 나오는 여러 영화들 설정에 나왔던 뭐 그 뭐죠 휘리부터 나왔었던 소위 말하는 쿠데타 세력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남북한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제3자인 뭐 미국이 개입하는 부분도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기억을 잃은 카터가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도 영화의 이제 중요한 요소들인데, 뭐 이건 좀 익숙한 설정들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 액션 시퀀스라든가 이런 파트들이 아무래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영화라는 점을 뭐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3D 게임의 극단적인 3D 게임의 실사 버전의 일종의 성공적인 이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런 스타일의 영화들, 극단적인 그런 원테이크 씬 액션 시퀀스를 보여주려고 했었던 영화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 정점에 있다기보다는 뭐야,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뭐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이런 시도가 있었다로 기억돼서 아마 호와 불호가 있다면 싫어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 영화는 사실 이제 막 그 진짜 피로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야 이게 이렇게 3D 액션 게임의 스타일들을 영화에 구현을 해낸다고, 이걸 사람의 몸이 뛰어가면서 했다고, 그런 거에 중점을 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볼만한 영화다는 거죠. 사실 서양 영화 팬들, 장르 영화 팬들, 그러니까 서양 영화 팬들이 식견이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르 영화 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과 그 장르 영화라고 하는 것을 좀 뚜렷하게 구분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뻥인 거 알면서 그냥 본다 이거죠. 그 대신 이 영화 이렇게 찍었어? 하면서 좀 감탄하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에 뭐 홍콩 영화라든가 홍콩 액션 영화 같은 것들도 보면 그런 디테일한 표현들, 뭐 그다음에 액션 장면에서의 놀라운 장면들, 이런 한두 장면에 열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 영화 팬들이 전반적으로 영화 전체의 완성도를 좀 따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높은 평가를 받을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장르적인 부분들에 집중해서 영화를 본다면 또 흥미롭지 않나. 그러니까 이걸 카메라가 어떻게 쫓아갔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진짜 힘들게 찍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액션 배우들하고 같이 뛰면서 찍어낸 뭐 그런 영화라서, 이거를 장면 자체의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애써서 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좀 그런 면에서는 사실 놀라운 부분이 많으니까, 완성도 전체의 완성도보다는 놀라운 시퀀스들이 많은 영화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 완벽하진 않지만 부분 기술적인 단점들도 많이 보이고 있지만, 그런 시도들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 영화 카터라는 영화에 대해서 뭐 제 방금 감상을 마쳤는데요. 뭐 행복해하면서 본 건 아니지만 요거 참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네요. 안녕히 계십시오.